7시 42분이고요. 제가 이 이른 아침부터 회사를 빠지고 어딜 가느냐, 바로 라디오를 하러 갑니다. 라디오 코리아라고 LA에서 꽤 큰 규모의 라디오 방송사가 있거든요. 유튜브 유치크로 어떻게 기회가 우연히 돼가지고 라디오를 하러 갑니다. 굉장히 설레고요. 사실 잠은 잘 못 잤어요. 떨려서 가서 말실수하지 않길 바라고 충분히 마음껏 재밌게 즐기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밌게 봐주세요. 안녕. 짜잔, 여러분, 저는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두근두근. 치워. 안녕하세요. 짜잔.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요. 함께 해주시면 이정씨죠? 네. 신록장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차 타고 오셨고. 아, 거기서 기차 타고 왔어요? 네, 암트랙 타고 왔어요. 유니온역에서 내렸어요? 네, 맞아요. 네. 오랜만에 유튜버 스타 코너 준비했습니다. 오늘 유튜버 스타에서는 처음으로 사전 소개 없이 바로 스튜디오에 모신 분이 될 텐데요. MG 유튜버 분을 채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행 브이로그에 관심이 있거나 현실적인 팁을 원하신다면 딱 맞는 채널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유지크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유지크라는 채널명은 어떤 계기에서 지으신 거예요? 유지크는 제 본명이 유지원인데요. 네. 유지원 플러스 유니크하다. 유니크. 네, 해서 그 말은 지금 유지크의 버킷리스트에서 보여주시는 채널과 정보가 다른 데서는 접할 수 없는 유니크한, 독특한, 특색 있는 뭐 그런 거다라는 개념이겠네요. 네, 그런 것도 있고 저만의 유니크함이 가장 저다운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아하. 것들을 찾아가고자 이제 채널에 녹여내고 싶어서 그렇게 네. 정하게 되었습니다. 나를 찾아가는 채널이네요. 그렇죠. 어떻게 네. 보면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주로 다루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에요? 주제는 해외 살이랑 해외 여행입니다. 그러면 지금 유지크님은 여기 미국에 해외 살이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그렇죠. 해외 살이를 하고 있죠. 얼마 되셨어요? 저는 거의 1년 다 되어갑니다. 미국은? 네, 미국.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이 막 한국식이면 한국식, 미국식 이렇게 따라서 하시는데 이분은 그 두 가지 섞여 있어요. 여행만이 아니라 일상 브이로그랑 그리고 터킹에 대해서 정보 전달해주는 그런 콘텐츠를 다루시는데 이 스타일이 어느 한 특정 스타일에 국한된 게 아니라 한국 거랑 미국에서 적절히 섞인 것도 그렇고 그리고 뭐 당연히 뭐 정보만 재미와 정보를 적절히 섞은 게 참 이제 인상 깊었어요. 그럼 해외 여행은 얼마나 다니셨어요? 해외 여행은 지금까지 한 22개국 정도 된 것 같아요. 저 22개국이 놀란 게 아니라 네. 그 22개국을 다닐 수 있는 경비는 어떻게 충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 경비가 우선 제가 독일에도 잠깐 살았어서 네. 독일을 제가 물론 디자인 때문에 고른 것도 있지만 네. 여행하기가 제일 좋은 위치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교적 저렴하게 뭐 기차로도 다른 나라를 갈 수 있고 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나라가 많아지게 된 거긴 해요. 그러니까 일종의 거점이었구나 독일이. 그렇죠. 네. 그래서 거기에 거주하면서 좀 많이 여행을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숫자가 뻥튀기가 약간 됐죠. 22개국을 다니신 MZ 세대입니다. 실제로 그곳에서 거주하시면서 거기서 일을 하시는 거네요, 그러니까. 독일에서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아, 그래요? 그때는 이제 제가 뭐 아르바이트에서 모은 경비 플러스 장학금 플러스 물론 부모님의 경제적 지원이 있었고요. 미국 지금 거주하면서는 제가 돈을 이제 일하면서 벌어서 충당하면서 여행을 다니고 있습니다. 와, 여기서 살고 있는 1인으로서 그리고 또 몇십 년 살았다는 1인으로서 그렇게 밖으로 나가기가 참 마음 먹어야 되는 일이거든요. 맞아요. 그런 돌아다님은 어떻게 성격일까요? 아니면 부지런함이에요, 호기심이에요. 호기심이 제일 큰 것 같은데요. 저는 우선순위를 경험에 지금 두고 있는 것 같아요. 20대에 저는 제일 우선순위가 경험이라서. 아직 10대로 보이는데 20대예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뭔가 저의 모든 수익
미국과 지출을 제일 우선순위를 여행 여행. 혹은 경험으로 음. 둬서 가능했던 것 같아요. 제가 막 그렇게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아끼고 엄청 아껴서 여행이나 경험하는 쪽에 그러면 그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포기하는 내용은 뭘까요? 포기하는 거 굉장히 많은데요. 우선 미국 현재로 따지면은 제가 룸 렌트를 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집주인과 살고 있거든요. 굉장히 난항을 많이 겪었지만 일단 그거를 포기를 했고 편안함, 안락함 그리고 교통수단은 제가 차가 없이 이바이크로 타고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여기서도 네 여기서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아끼면서 세이브를 했죠. 그래서 편리함을 제가 포기했다고 할 수 있죠. 네. 그 와. 사실 집주인하고 함께 산다는 것이 이게 상당히 좀 어려운 일이잖아요. 쉽지 않더라고요. 네, 일상이 항상 이렇게 상대방을 눈치 봐야 되고 배려해야 되고 하는 거니까. 맞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기꺼이 본인의 경험을 위해서 포기를 하시는 거네요. 맞아요. 네. 결혼 생활 예습이라고 생각하면 결혼 생활 예습? 아니 집이라는 곳이 들어가면 좀 편해야 그쵸, 되고 네 맞아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리고 맞아요. 또 일을 하고 집에 들어갈 때 편안하게 집에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집에 들어갈 때도 이바이크를 타고 그런 식으로 어떤 또 다른 일을 하는 것처럼 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그 편안함을 표기한 그런 상태에서 얻게 되는 여행에서의 장점은 도대체 뭡니까? 그 언니가 여쭤보고 싶은 건 그걸 것 같아요.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네, 저는 그만한 가치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로망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여행을 다니다 보면 그런 로망들이 굉장히 많이 깨지거든요. 그리고 여행을 하는 과정은 저는 그런 로망을 깨는 행위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는 게 분명히 있더라고요. 가령? 뭐가 남아요? 일단 제가 더 성장해요. 너무 예측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다 보니까 위기 대처 능력 이런 것들이 정말 많이 생기고요. 그리고 시야가 넓어지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거를 느낄 때가 많아요. 한국이란 나라가 아무래도 조그마다 보니까 그 안에서는 이게 정답인 줄 알고 살았는데 다른 사람들이랑 얘기를 해보고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구나 보다 보면 그게 꼭 정답은 아니었구나 이런 순간들이 많았어서 가치 있다. 내가 원하던 그 여행의 모습은 비록 아닐지라도 분명히 배운 게 있다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매 여행마다. 실질적인 두 가지 질문. 첫 번째는 다니시는 걸 이제 아무튼 혼자 다니시는 경우가 많던데. 맞아요. 네, 여자분 혼자 그렇게 여행을 떠나는 것에 대한 무서움 또는 괜찮을까 그런 조심 같은 건 없나요? 있죠. 아무래도 그 부분이 크다 보니까 제약이 커요. 여행하는 데 있어서. 근데 일단 저는 굉장히 걱정이 많은 스타일이고 불안도도 높고 걱정도 되게 사서 하는 편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지 여태까지 그렇게 큰 일이 난 적은 없고 미리미리 늘, 대비하는구나. 네, 조심하고 경계하고 늘 조심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네. 그런 대답을 해주셔서 오히려 더 신선한 것이 대개는 이제 혼자 여행하시는 뭐 유명한 작가 되시는 분한테도 질문들 그런 질문 많이 하거든요. 그럼 뭐 세상은 생각보다 아름답습니다. 뭐 공경에 처음은 다 도와주고 이럽니다라고 너무 장밋빛으로 얘기해 주시는 바람에 세상이 저렇게 아름답지만은 않은데 근데 아무래도 미리 준비하고 대비하신다는 그 말씀이 오히려 더 현실적인 조언인 것 같아요. 네. 들어가시게 되면 우리 또 국룰 있지 않습니까? 좋아요, 알람 설정, 아이고 그리고 네. 또 구독까지 연결해 네. 주시면 댓글까지 감사하겠는데 다- 유지크님 채널 보고 왔는데 너무너무 대단하시네요 라고 올려주셨어요. 도전하고 경험하고 싶은 모습을 실천하는 모습이 너무 대단하게 보입니다 라고 인사 말씀 올려주셨습니다. 아저씨는 미국에서 한 35년 넘게 살았어요. 그런데 못 가본 데가 천지예요. 그래서 LA 촌놈이라고 스스로를 얘기하고 있는데 유지크님은 오신 지 1년 됐다 그러셨는데 그럼 미국에 어디를 다녀보셨어요? 포틀랜드, 시애틀 네. 그리고 카탈리나 섬, 샌디에고 일단 서부는 다 뉴욕. 흩었네. 그쵸 대충 이렇게 훑고 네. 뉴욕 가봤습니다. 오. 그리고 거기 어디지? 라스베가스? 유타주. 예, 라스베가스랑 뭐 그랜드 캐년 아. 가봤습니다. 1년 안에 여기를 다 다니고 있는 중이에요. 그쵸 다녀왔고 이제 오히려 주말이 더 바쁠 것 같은데. 그쵸 이제 퇴근하고 금요일부터 이제 LAX로 가서
꽉 채우고 이제 다시 일요일 날 밤에 돌아오고 이렇게 합니다. 저는 마이너스 통장 날 것 같아요. 이런 스케줄이면. 설령 비행기를 안 타더라도 로컬에서 다니시는 곳도 여기저기 많이 다니실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면? 아 근데 로컬에서는 의외로 그렇게 많이 다니진 않아요. 왜냐면 어. 평일에 좀 돈을 세이브 해놔야 되기 때문에 아. 평일에는 주로 회사, 집, 운동 이 정도 루틴으로 다니고요. 네. 그 외에는 잘 안 나가는 것 같습니다. 운동은 결국은 여행을 다니기 위한 체력을 비축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 방편 네. 중에 하나. 네, 맞습니다. 진심이구나. 네. 누구랑 같이 여행할 때 가장 좋아요? 아무래도 제가 편한 사람들이랑 같이 여행할 때가 제일 좋죠. 가족들이라던가 친한 친구라든가. 네. 근데 또 혼자 다니는 거는 그 나름대로의 맛이 있죠. 맞아요. 혼자 다니면은 제가 좀 되게 계획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또 혼자 다니면 이제 그 계획이 틀어져도 상관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보고하거나 그렇지. 알리거나 이러지 않아도 되니까 그런 점이 좀 편한 것 같아요. 뮤지크 양은 이게 갑자기 이렇게 들이대는 거는 상당히 불편하실 텐데 우리 별에서 온 분 맞네. 나 저랑 잘 맞네. 같은 아, 별 그런가요? 아닌데요, 지금 들으면서? 이거 못 본인이 떠나는 아니, 1인과 그러니까, 잘 떠나는 1인 완전 다른 별이에요 지금. 감독님 보시기에 이 채널 지금 여행 가는 거 말고도 되게 많은 주제를 다루고 있잖아요. 네. 그걸 좀 소개를 해주시면 어때요? 사실 제가 이거 처음에 준비하면서 유지크님한테 어떤 뭐 영상 꼭 봐주셨으면 영상 있으신가 제가 여쭤봤었는데 이분이 주신 거는 이제 되게 이제 생활 브이로그 좀 일종의 시리즈물이었어요. 근데 그거보다는 저는 제일 와닿게 본 게 붕어빵 시리즈예요. 시리즈가 여러 개 있어요. 네, 그건 뭘까요? 이분이 한국에서 이제 대학생 동생분하고 여동생분하고 두 분이서 같이 붕어빵 장사를 창업을 했다가 이제 어떤 결말이 있었는지를 그를 브이로그랑 또 중간에 터킹 헤드 있잖아 설명해 주는 거 했는데 딱 그 정보를 듣고 저도 이제 몰랐던 정보니까 아 저렇구나 하면서 알게 되고 그래서 우여곡절이 있는데 근데 그 얘기를 풀어주시기 너무 재밌었어요 저는. 제가 유지크님의 채널을 보면서 느꼈던 소감을 한 말씀 드리면 되게 모든 방송하는 사람들도 그런 오류를 범할 때가 있는데 정보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연결이 안 되고 단편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호흡이 짧은 거죠. 그러다 보니 전체적인 흐름을 지금 갖고는 가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유지크님은 상당히 머리가 좋으신가 아니면 원래 언변이 뛰어난가 싶을 정도로 전체적인 흐름을 그 텐션을 계속 유지하고 가는 호흡이 상당히 놀라웠었습니다. 방송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저분? 하는 생각이 들었을 정도로 나중에 한번 그것도 버킷리스트에 꼭 좀 한번 넣어보세요. 아 감사합니다. 네. 저는 오늘도 버킷리스트 하나를 이뤄가기 때문에 너무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아닙니다. 저희가 모실 수 있어서 영광이죠. 원래 MZ세대들의 버킷리스트는 이렇게 화려한가요? 버킷리스트에 들어가 있는 목록들은 도대체 몇 가지나 될까요? 버킷리스트를 제가 거의 한 중학교 때부터 썼거든요. 중학교 때 김수영 작가님을 네. 알게 된 다음부터 네. 버킷리스트를 쓰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그때는 아예 그 한글 파일 있죠. 거기에 써서 한 100개 정도를 채웠던 것 같아요. 김수영 작가의 뭐가 그렇게 유지크님을 흔들었어요? 그분이 전 세계 여행한 것을 바탕으로 쓰신 책이 있거든요. 네, 네. 멈추지 마 꿈부터 써봐인가 그거거든요. 네. 그게 저 엄청 설레게 했던 것 같아요. 네, 그 책의 영향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계속 버킷리스트를 작성해 가지고. 네, 맞아요. 네, 몇 지금도 쓰긴 하는데 막 그렇게 문서화해서 적진 않고요. 그때마다 생각을 하고 지금은 약간 마냥 꿈보다는 목표가 된 것 같아요. 이제 이거 해야지, 다음엔 이거 해야지 이렇게 하게 되는 것 그러니까 같아요. 지금은 단계를 더 구체화시키는 맞아요, 과정이군요. 맞습니다. 써지는 버킷리스트의 리스트가 많아져요? 지워지는 게 더 많아져요? 요새는 지우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오. 그만큼 현실화시킨다는 거잖아. 그렇죠. 왜냐면 이제 저는 점점 독립을 하고 있으니까 부모님의 품에서 벗어나면서 이제 제가 선택을 할 수 있게 됐잖아요. 제 삶을 이제 어떻게 할지 그런 힘이 조금 생기다 보니까 실행력이 더 커지면서 그렇게 지울 수 있는 게 많아진 것 같아요. 나 갑자기 우리 딸이 왜 걱정되지? 이 집순이 이런 집순이가 없는데. 대단합니다. 지금 이제 상위권에 있는 버킷리스트들은 조금 저희가 엿볼 수 있을까요? 어떤 거가 남아 있어요?
일단 유튜브 관련 쪽으로 해서 제가 미국 가기 전에는 꼭 구독자 3,000명을 이루고 가고 싶었는데 네. 한 100명 정도 남았거든요. 100명 저 아침마당 가족분들께서 좀 채워주세요. 지금 2,900K, 그러니까 네. 2,900명이에요. 방송 끝나기 전에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저 미국에 있을 때 버킷리스트라는 거 우리가 채워줍시다. 여기서 지금 하나 클릭했습니다. 네. 그리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는 제가 또 다른 곳에서 살아보고 싶은 게 제 버킷리스트인데 사실상 오기 전에는 덴마크가 제일 우선순위였거든요. 다음 목적지로. 그런데 지금은 또 제가 여기서 캘리포니아에서 햇빛의 그 매력을 알아버려서 호주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민 중입니다. 그 두 나라 중에서. 그래서 그 다음 나라에서 최소 1년 살아보는 게 다음 버킷리스트입니다. 가족들이 걱정은 안 하나요?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처음엔 걱정 많이 하셨는데 네. 이제 잘 지내는 거 보고 제가 또 증명해내서 이제 걱정 안 하십니다. 어디서든 잘 살고 네. 있겠구나. 이 지금 그 말씀은 상당히 중요한 얘기예요. 증명해내서. 그러니까 이제 어머님 아버님께서도 안심을 좀 하고 믿어주실 수 있는 거죠. 그럼 혹시 무슨 일이 있어도 가족한테 안 알리는 건 아닐까요? 아니에요. 제가 얼마 전에 어제 그저께 또 여기 온다고 예쁘게 연장을 했는데 손가락이 어디 걸려가지고 손톱이 들렸거든요. 이런 사상까지 가족들한테 다 찡찡댑니다. 다쳤다. 그래 그거 좋아. 네. 서로 그렇게 네. 교류하는 건 좋아. 네. 맨날 영상 좀 하고 합니다. 여행을 가면 지금 여기서도 본인의 목표를 위해서 일상의 안락함은 포기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는 오히려 나중을 위해서 비축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행을 가서도 남들이 누리는 그런 여행의 안락함은 포기하고 여행 자체를 즐기시는 건가요? 그거는 어떤 여행지에 있느냐에 따라 다르거든요. 근데 다 포기하진 않고요. 만약에 거기가 맛집이 유명한 곳이 많다 하면은 먹는 거에는 아낌없이 씁니다. 그건. 네, 그리고 또 만약에 액티비티가 유명한 곳이다 하면은 액티비티 아낌없이 쓰는데 대신에 숙박비를 조금 호스텔을 써서 세이브한다거나 아니면 숙박 그 장소 오션뷰가 너무 멋있는 곳이다 하면은 또 숙박이 아끼지 않고 또 다른 거에서 경비를 약간 절감한다거나 이렇게 조금 밸런스를 맞춰서 샤핑으로 유명한다면 어떤 거요? 샤핑으로 그럼 유명. 아끼지 않죠. 제가 포틀랜드에 세금이 또 쇼핑세가 안 묻는다고 해서 가서 또 엄청 또 질렀군요. 네, 지르고 왔습니다. 그렇게 많이 벌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돈 많이 벌어야 돼요. 어르신들께서 가끔씩 이제 MZ 세대 보게 되면 이건 꼰대스러운 얘기라고 일단 전제를 깔고 합시다. 네. 아니 미래를 위해서 지금을 좀 이렇게 좀 잘 세이브하고 절약하고 말이야. 그래야지 말이야. 무슨 경험이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냥 저렇게 막 그냥 이런 얘기들을 할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러신 분들에게 실제로 그 경험을 현실로 만들어 가시는 분으로서 어떤 반론을 제기하실 수 있으신가요? 사실 저는 그만큼을 안 살아봤잖아요. 그분들은 뭐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사신 분들이 저한테 그렇게 말을 하실 때가 많은데 솔직히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만큼 살아보지 않았고 그 의견도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절약을 하고 나중을 위해서 세이브를 해놔야 하는 것도 맞을 수도 있잖아요. 제가 안 살아봤으니까. 근데 뭐 제가 그렇게 못하겠는데 어떡해요. 그냥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저는 지금 저의 최선의 선택을 하는 거라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뭐 제가 딱히 할 말이 없습니다. 근데 저는 그냥 제가 지금으로서 세이브를 하지 않고 이거를 나중을 위해서 왜냐면 제가 그때 나중이 되면 돈이 아무리 많아도 못 다닐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여행이 제가 체력도 안 될 것 같고 걱정도 더 많아질 것 같고 그래서 뭔가 쉽게 도전을 못 할 것 같아서 그때는 그때 가서는 또 내일 걱정을 하고 그쵸. 있겠죠. 네. 그래서 그 전에 그냥 아무리 다 따져봐도 지금 벌어서 쓰는 게 내 최선의 선택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런 선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분 지금 MZ 세대라고 섭외한 거 아니에요? 네, 저도 MZ 세대 이제 대표로서 말씀드리자면은 대표 맞아? 딱 시작. 딱 시작. 대표로 시작인데. 말씀하시면 네. 이분이 그 이제 시각 디자인과를 전공하셨어요. 이런 이제 예술 쪽 아트 쪽 하시는 분들 제가 볼 때는요. 젊을 때 이렇게 생각이 딱 깨어지는 게 엄청 중요해요. 나중에 큰 이제 재산이 되실 거예요. 뭐를 작업을 하실 때.
디자인 쪽을 하시고 하니까. 나 지금 저런 답변은 기대 못했거든요. 네. 그런데 MZ 세대라고 모셨는데 아니 이게 무슨 베이비붐 세대보다 사고 방식이 더 이렇게 어른스러우시네. 그 솔직한 인정이 굉장히 예뻐 보였고요. 이런 설명을 만약에 해주신다면 부모님도 설명을 듣고 설득을 당하거나 혹은 인정을 하거나 걱정을 안 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확실한 본인의 설명이 있잖아요. 본인의 방향이 있고 그렇다 그러면 어르신들께서 혹시 엄마 아빠가 저처럼 걱정을 하셨던 부분이 만약에 계셨다 그러면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솔직한 설명이 됐던 것 같아요. 유지크님 우리가 채널 운영하시는 분을 모시고 유튜버 스타라고 진행을 하면서 갑자기 얘기는 안 하고. 인문학 시간이 돼버렸는데 정말 궁금한 겁니다. 네. 되게 그 연배에 계신 분들한테 어른들이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네가 원하는 걸 해. 네가 정말 좋아하는 걸 해라. 그러면 MZ 세대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저는 제가 뭘 원하는지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네가 원하는 걸 하라는 어른들의 요구가 이 친구들한테는 참 막연하게 느껴지는데 지금 유지크님은 본인이 뭘 원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잖아요. 언제부터 그런 방향을 잡은 겁니까? 이 얘기를 하기 앞서 제가 저희 집에서 둘째예요. 첫 번째 오빠가 있고 여동생 있고 사이에 낀 둘째인데 둘째가 약간 방골 기질이 네, 있거든요. 그리고 살기 위해서 눈치를 그쵸, 양쪽으로 그쵸, 봐야 그쵸. 되는. 약간 그런 DNA가 일단 있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요. 제가 한 중학교 때부터 아니면 뭐 초등학교 때부터 늘 뭔가 한국 교육이 되게 주입식이었잖아요. 획일적이다. 그쵸. 네. 획일적이고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의구심도 많이 품었던 것 같고 그런 좀 방골 기질이 올라오면서 거기에 대해 되게 반대하고 나만의 길을 찾겠다 이런 게 좀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있으면서부터 내가 진짜 원하는 건 뭐지? 남들과 조금 다르게 갈 수 있는 나만의 길은 뭐지? 같은 거를 많이 생각했던 것 같고 그러면서 저만의 길이나 저만의 생각이 조금씩 확립이 되어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아직까지도 진짜 저다운 게 뭔지 아직 못 찾았다고 생각을 하고 20대 내내 그걸 찾는 게 제 숙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진짜 나다운 거. 그래서 저는 아직도 찾아가는 중입니다. 남들보다 많은 경험을 갖고 계시긴 하지만 주변의 친구들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이제 좀 자리를 잡거나 좀 인정할 만한 그런 위치에 올라서기 시작한 친구들도 있을 텐데 그쵸. 그런 주변인들을 보면서 느끼는 불안함은 없으신가요? 저는 그런 게 여행이나 세계를 다니면서 좀 많이 누그러진 것 같아요. 제 친구들만 봤을 때 엄청 불안해지거든요. 뭐 대기업 가서 벌써 누군 이거를 됐대, 이게 이 직급이 됐대 하는데 처음에는 저도 한국에만 있을 때는 너무 불안해져요. 아 나는 아직도 인턴 하고 있는데 괜찮나? 이렇게 불안해지는데 또 세계를 다니면서 많은 친구들을 보면서 아 굳이 이 나이 때 이런 걸 이뤄내지 않아도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배우면서 아 그냥 나는 내 속도로 내 방향으로 가면 되겠다 이런 것들이 좀 더 확고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많이 괜찮아졌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많은 와. 모티베이션 스피커들이 범하는 오류 중에 하나가 당신의 길을 가십시오. 당신이 하시고 싶은 걸 하세요라는 말을 참 그럴듯하게 하죠. 그런데 그 강의를 듣는 참 많은 사람들은 내 길이 뭔지 모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해야 하는 일만 했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경험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해야 되는 일은 잘하는데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유지크님처럼 젊었을 때 해봤어야 되는 거거든. 그 고민을 해보고 그 방황을 해봤으면 좀 더 그 길을 쉽게 찾았을 때 우린 그런 경험이 없거든요. 그래서 너무 부러워. 아 그렇게 좋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벌써 그 방향과 속도를 생각한다는 게 오히려 MZ 세대라고 하시지만 베이비 부모 세대는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우리는 한 번도 그 방향과 속도를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남들 가는 길을 열심히 뛰어만 왔지. 근데 또 그 세대분들이 이뤄내 주신 게 있어서 MZ 위로하지 마. 위로하지 이렇게 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는 바빴잖아요. 나라도 그렇고 뭔가 불안정했고 근데 지금 한국이 너무 잘 사는 나라가 됐잖아요. 그래서 MZ 세대들은 좀 더 그거에 대한 고민이 없으니까 더 방황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는 국가 이런 거를 다 떠나서 나에게 포커스를 둬야 되니까 너무나 많은 선택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더 방황을 하게 되고 물론 동시에 감사함도 있죠. 이런 걸 걱정하지 않고 오롯이 나에게만 포커스를 둬서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다 그런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어르신들 들으셨어요? MZ 세대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 자신에게 온전히 포커스할 수 있는 환경에 대한 감사라고 하잖아요. 나 우리 예전 어른들한테 저런 감사 못 느껴봤거든. 그런데 지금 그런 감사를 느낀다는 게 이게 레벨이 틀리네. 다른 것 같아요. 태도가 참 다르고 자세가 다르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런 비슷한 버킷리스트를 꿈꾸는 비슷한 세대나 아니면 후배나 에게 조금 조언이나 아니면 이런 건 좀 조심해 하시는 부분이 있을까요? 아니면 이건 해봤더니 내가 해봤더니 별로야 했던 부분이 혹시 있을까요? 솔직하게 말씀을 잘해주시니까. 저는 웬만하면 내가 해봤더니 이거 별로야 라는 말을 듣지 않는 걸 추천합니다. 왜냐면 사람마다 다 느끼는 게 다르고 살아온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경험을 해도 다르게 느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남들이 여긴 정말 별로야, 거긴 진짜 별로였어 라고 하는 것도 웬만하면 그냥 다 해봐요. 흔히 약간 된장인지 똥인지 찍어 먹어봐야 안다를 몸소 하는 타입이거든요. 그건 내가 판단한 문제다. 네, 그래서 그런 누구한테도 것들 네. 다 들어보되 그래도 판단은 본인이 하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와, 많이- 우문현답이에요. 완전히. 저 친구는 와. MZ가 아니야. 저 친구는. 너무 그런데 귀여우시죠? 그런 대답이 나올 수 있는 게 지금까지 했던 경험 때문에 가능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반골 기질 때문에 아. 네 가능했던. 앞으로 계획은 뭐예요? 앞으로 계획은 일단 제가 살고 싶은 데는 다 살아보는 게 30 초반 정도 전까지는 제가 살고 싶은 곳에서 살아보는 게 제 머릿속에 있는 거는 최소 한 3개국 정도는 있어요. 그럼 그 나라에 맞춰서 직업을 선택하시게 되겠네요. 짧게. 아마 직업은 그래픽 디자이너로 고정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그거는 그렇게 크게 장소에 제약을 받지 않는 직업이라서 아마 제가 어떻게 열심히 하면은 장소와 시간에 제약 없이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꿈도 있거든요. 그래서 커리어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커리어적으로뿐만 아니라 유니크님의 라이프가 삶 자체가 정말 훌륭한 디자인이 될 것 같아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유지크님이시고요. 유지크입니다. 네. 유지크. 헷갈리죠? 유니크가 아니고 유지크시고요. 네. 혹시 추천 영상들이 있으면 요약해 주세요, 감독님. 네, 이거 유지크님이 이제 먼저 말씀해주신 건데 미국에서 걸어서 출근하기, 그 다음에 미국에서 차 대신 이 바이크로 살아남기, 그리고 내게도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몰랐다. 이게 뭐냐면은 유지크님 미국에 오셔서 이제 처음에 뚜벅이로 회사를 출근하시다가 이제 전자 자전거를 타셨는데 도난 당하고 다시 되찾게 되는 것까지 그런 이제 일대기를 다룬 시리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제가 가장 재밌게 봤던, 제가 제일 재밌고 집중해서 본 거 붕어빵 시리즈. 이건 영상 여러 개가 있어요. 뭐 붕어빵 Q&A도 있고, 그리고 붕어빵 수입이 얼마냐. 저 그거 보고 놀랐어요. MZ 세대 분께서 자리하신다 그래서 저희는 참 가볍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늘 유지크님을 모시고 말씀을 나누다 보니 저희들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배움의 시간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큰 울림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벨소리가 계속 들리고 있는데 네. 저희 빌딩이 왜 갑자기 오늘 이 중요한 인터뷰가 있는 오늘 이렇게 엄청나게 중요한 인터뷰가 있는 오늘 엘리베이터 비상훈련 이 벨이 지금 울리고 있어갖고 요쯤에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유지크님 가시기 전에 우리가 또 한 번 만날 수 있으면 밥 한 번 대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그럼 정말 좋겠어요. 영광입니다. 진짜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네. 기대해도 될까요? 네. 기대하세요. 네. 감독님하고 날짜 잡으면 네. 너무 우리가 좋습니다. 고기 사드릴게요. 그렇게 체력 한우도 여기 한우 파는데 어디야? 맛있는 거 먹어요. 네. 너무 좋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늘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저도 늘 아침마당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우리 또 북가주에서 연락 주신 분 계세요. 북가주 쪽에 오시면 연락 주세요. 식사 대접하겠습니다. 아이고. 응원하고 싶어요. 라고 감사합니다. 올려주셨어요. 네. 알려드릴게요, 누구신지. 네. 오늘 만날 수 있어서 정말 기뻤고 반가웠습니다. 저도 너무 네. 재밌었습니다. 우리 또 만나요.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고 틀 시간 되시나요? 그러니까 이거 말씀 너무 잘해. 제가 모시고 너무 재밌게 진행해 주셔서 아니 감사합니다. 우리 좀 시간 되는 줄 감독님하고 고기 먹으러 한번 만나요. 아 너무 좋습니다. 제가 네, 또 봬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라디오 정말 너무 재밌었어요. 진짜 얘기를 너무 잘 들어주시더라고요. 정말 진지하게 잘 들어주시고 질문의 퀄리티가 너무 좋아가지고 오랜만에 제 얘기를 막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오랜만에 이렇게 한국말로 막 말하다 보니까 심이 와가지고 제가 또 말을 너무 많이 한 게 아닌가 걱정이 좀 되지만요. 너무 재밌게 리액션도 막 맛깔나게 해주셔가지고 너무 한 시간 보냈습니다. 그리고 시청자분들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 영상으로 저를 알게 되신 분들 반갑습니다. 구독하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 하신 다음에 저랑 같이 여정을 떠나보시죠. 이런 기회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하는 뮤직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안녕, 바이, 치즈.